자, 이제 144페이지에 변동원가 계산이죠. 자, 뭐 변동원가 계산은 기출된 것만 일단 분석을 해보면 뭐 2001년부터 봤을 때 2003년, 13년, 15년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 단독 주제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올해도 변동원가 계산 물어본 거예요. 변동, 초변동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 낑겨서 나오고요. 또 특히 12B 분석은 사실 변동원가 계산 알고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고 관련 원가도 마찬가지고요. 다 변동원가 계산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관련 원가 관리회계 전반이 다 이제 변동원가 계산 개념이 이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이 챕터에서 꼭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회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주제인 건 맞죠.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거잖아요. 보면 원가의 범위에 따라서 아까 전에 썼지만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뭐예요? 전부원가 계산은 우리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뭐라고 그러죠?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조원가는 한마디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관점원가, 고정 제조관점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제조원가를 전부 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전부 다 그대로 가져다가 뭐예요? 뭐로 쓴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다가 제품의 원가로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품의 원가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제품 원가로 쓴다는 것은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비용화 될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기말 재고에 남아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제조원가 중에서 일부를 기간 비용 처리하면 자, 기간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고 불능이야. 얘는 재고 자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은 얘들 전부 다 가져다가 제품의 원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변동원가 계산은 잘 봤더니만 고정 제조관점원가가 뭔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고정 제조관점원가는 그냥 기간 비용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얘들만 가지고 우리가 제품 원가로 쓰겠다.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얘들만 가지고 제품 원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변동원가 계산은 다 필요 없고 직접 재료 원가만 우리가 제품의 원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 처리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직접 뭐라고 했냐면 재료 원가라고 안 하고 직접 재료 비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직접 노무비라고 했었고 제조 간접 비라고 했었어요. 이게 한 2008년, 9년 이때까지도 우리가 모든 책에 다른 선생님들 책에도 다 B라고 썼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 B라고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 이렇게 B라는 표현 안 쓰고 거의 대부분이 원가라고 쓰죠. 여기다가 원가라고 써요. 사실 지금도 교수님들이 문제 낼 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라고 안 쓰고 직접 재료 B, 직접 노무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웬만한 책이나 교수님들도 다 통일해서 원가라는 표현 쓰고 있거든요. 원가라는 표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가 투입되면 뭐예요? 무조건 비용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매출 원가가 돼서 비용화될 수도 있고 재고로 남아서 우리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가라고 표현하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명칭이 통일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판관비는요. 판매 관리비는 그냥 발생한 기간에 기간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라고 쓴다고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다 통일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원가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제품의 원가, 이 원가가 뭐예요? 원가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원가로도 갈 수 있어. 비용도 될 수 있지만 기말 재고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간 비용의 대표적인 거 판관비 같은 것은 판관비라고 하잖아. 비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기에 비용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죠. 뭐 중요한 거 아니죠. 당연히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요즘 그런 용어를 통일한 이유도 그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가라는 표현은 항상 매출 원가로 비용화될 수도 있지만
기간 비용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말 재고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함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그런 곳에만 주로 붙여. 근데 또 이게 아닌 것도 있어. 매출 원가는 무조건 비용이잖아. 사실은요. 매출 원가 CGS는 무조건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라고 부르긴 하죠. 그 부분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용어가 이렇게 통일돼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원가 빼고. 자, 그러면 이 정부 원가 계산에서 이 고정 제조 관점 원가도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인 게 분명한데 얘는 왜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에 가면 이렇게 변동 원가 계산에 가면 제품의 원가로 놓지 않고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하냐고요. 그러면 정부 원가 계산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실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셈 치고 책에는 없는데 간단한 예제로 그냥 한번 그러면 정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이 뭔지 그냥 제가 기본반 강의할 때 그냥 쓰는 예인데요. 간단해요. 뭐냐면 보면 가격이 200원이에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단위당 10원 발생하고요. 직접 노무 원가가 단위당 20원 발생해요. 그리고 변동 제조 환자 원가가 20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정 제조 관점가 예산은 고정 제조 관점가는 총액으로 얼마 발생하냐면 100만 원이 발생해요. 자, 요 상황이고요. 기초 재고가 없어요. 별도의 판관비도 없어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자고요.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가 생산을 10,000개 해요. 그래서 판매를 5,000개 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 상황 하에서 전부 원가 계산에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익까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번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매출액은요. 지금 5,000개 판매했으니까 곱하기 뭐예요? 200원이죠? 곱하기 200원.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자, 매출 원가는? 자, 매출 원가 원래는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초 재고가 없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단위당 원가랑 기말 재고에 있는 단위당 원가가 동일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5,000개 뭐예요? 곱하기 단위당 원가 곱하면 돼요. 단위당 원가 곱하면 되는데 변동 원가는 뭐예요? 변동 제조 원가는 총 50원이에요. 그래서 50원 더하기 고정 제조 관점 원가도 제품의 원가잖아. 그럼 고정 제조 관점 원가 배부율을 여기다가 더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100만 원을 우리가 10,000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0원 나오죠. 1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보면 150원 곱하기 5,000개니까 75만 원 나와요. 자, 판관비 없어요. 판관비 없다고 했으니까 요거 매출 총 이익이면서 동시에 그냥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얼마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25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생산량이 5,000개고 판매량이 5,000개야. 똑같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매출액은 똑같이 그냥 100만 원이죠. 당연히. 근데 매출 원가는요? 매출 원가 보면 5,000개 곱하기는 똑같아. 처음에. 똑같은데 변동 제조 원가 50원도 똑같아. 근데 자, 요건 100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100만 원을 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고정 제조 관점가 배부율은 5,000개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200원이 되죠?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125만 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구하면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 25만 원이 되죠. 자, 이게 정보원가 계산의 문제점이죠. 무슨 문제점이에요? 지금 동일한 상황이야. 우리가 가격도 다 같고 변동 제조 원가 발생하는 것도 같고 고정 제조 관점원가 실제 발생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은데 여기서는 10,000개 만들어서 5,000개 파는 거고 여기는 5,000개 만들어서 5,000개 파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5,000개일 경우는 똑같은데 이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내년도에 새롭게 이제 연임해야 되는 CEO라고 한다면 우리가 3년차 마지막 3년 동안 우리가 CEO를 하고 있는데 3년차 마지막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CEO라고 한다면 어차피 5,000개 팔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생산을 10,000개 해버리는 거죠. 생산 10,000개 하면 이익이 25만 원으로 나올 테고 5,000개 팔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면서 그냥 5,000개만 판매하면 생산하면 뭐예요? 영업이익이 25만 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뭐예요? 이익을 조작하는 방법이잖아. 우리 CPA들 회계감사할 때 기말 재고 실사가 되게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기말 재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기말 재고 속에 고정 제조 관점원가 금액을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식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재고 자산을 뻥튀기 하는 거죠. 재고 자산을 막 높게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전부원가 계산의 문제점이죠. 여기서 시작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변동 제조 관점원가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할 텐데 얘는 지금 고정 제조 관점원가는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익이 올라가더라. 문제점이 있어서 고정 제조 관점원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너 뭐예요? 제품의 원가로 치지 않겠다. 이게 변동원가 계산의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은 그렇게 이익을 조작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의사결정도 하고 뭐 나중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다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초변동원가 계산은 뭡니까? 초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은 그거잖아요. 예. 회사가 알파고가 움직이는 회사야. 모든 게 다 기계화되어 있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 있어봤자 알파고를 우리가 관리하시는 박사님 몇 분만 계신 거야. 이분들은 변동원가 아니야. 고정원가야 무조건. 이분들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라서 알파고가 고장 날 때나 가끔씩 일하셔도 연봉은 따박따박 나와요. 정액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그러면 최근에 경영 환경, 제조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 때는 직접 노무원가라는 게 변동원가가 아니고 고정원가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기계화된 설비 이런 환경하에 있으니까 우리가 고정 제조 관점원가가 많이 발생하고 변동 제조 관점원가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봤더니만 실질적으로 고정원가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뭔가 이익을 우리가 조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정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고정원가로 바라보고 전부 다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하자는 거죠. 발생한 금액을 전체 비용 처리하자. 그리고 딱 재료원가 하나만 가지고 매출원가로 처리하자. 이게 이제 초변동원가 계산이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마지막으로 초변동원가 계산까지 써보면 자, 딱 뭐예요? 직접 재료 원가만 우리가 제품의 원가에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 비용 처리하자는 거죠. 자, 요까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자, 1차 시험에서는 사실 원래 뭐 요거 이렇게 내용을 안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그리고 초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영업이익 계산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뭐 이익 차이 조정하고 이런 것들 주로 문제 되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나오면 전부, 변동, 초변동 각각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서 영업이익까지 계산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뭐냐면 작성하실 때 보면 조금씩 중간에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공부해야겠죠. 신입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변동, 초변동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재미없죠? 다 아는 내용인가? 지금?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부원가 계산은 손익계산서 어떻게 처음에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자, 매출 원가를 빼주면 자, 매출 원가 빼주는데 매출 원가 빼줄 때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기초 제품에다가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하고 기말 제품 빼서 매출원가 구해서 이거 빼주면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판관비가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판관비가 변동 판관비랑 고정 판관비. 이렇게 판관비까지 전부 다 빼주게 되면 우리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변동효과 계산은요. 변동원가 계산에 이거 손익계산서 그리는 겁니다. 전부 다.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똑같이 시작하죠. 매출액에서 뭘 빼줍니까? 우리가 변동원가를 빼주죠. 근데
변동 원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변동 매출 원가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변동 판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제품의 원가로 쳐주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이야. 변동 원가 계산에서. 그런데 얘들이 저 변동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있는 것이고 변동 판관비는 왜 밑에서부터 그냥 가져오냐고. 그냥 변동 원가 계산이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를 전부 다 빼줘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공헌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동 판관비를 여기서 빼주는 것뿐이지 변동 판관비가 뭐 그렇다고 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이런 건 아니죠.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건 아니야. 제품의 원가는 변동 매출 원가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 안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 안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안 썼네. 이 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안에 직접 노무, 변동,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기초 제품에도 있고 기말 제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변동 매출 원가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만 있는 것이고 이것도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 제품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 그렇죠? 그리고 변동 판관비 빼주는 거죠. 이거 빼준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빼주면 이거 공헌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매출액에서 변동 원가 다 빼줬기 때문에 공헌 이익 상태에서는 뭐만 빼주면 돼요? 고정 원가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고정 원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랑 고정 판관비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자, 빼주면 이게 영업이익이죠. 자,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은요.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은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뭘 빼줘요? 직접 재료 원가만 빼준다고요. 그렇죠? 직접 재료 원가만. 여러분, 직접 재료 원가만 빼주고 요 직접 재료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이게 매출 원가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걸 빼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재료 처리량 공헌 이익 또는 현금 창출 공헌 이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안 빼준 항목들을 다 빼주는데 그 빼주는 방법을 뭐라고 해요?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달아서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영업이익까지 가기 위해서 빼줘야 되는 항목들은 다 똑같은 거야. 어디에서 빼주느냐, 위에서 빼주냐, 밑에서 빼주냐의 차이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빼줘야 될 게 뭐 있어요? 직접 노무 원가 빼줘야 되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빼줘야 되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빼줘야 되고 변동 판관비 빼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판관비까지 빼주면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머릿속에 없으시면 안 되죠. 이 부분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소득 계산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계산하다 보면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은 판매량에 비례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고 어떤 것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면 자, 여러분 전부원가 계산부터 먼저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 보면 자, 전부원가 계산에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다 있어요. 얘들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 전부 다 판매량인 것 같아요. 판매량. 그렇죠? 판매량에 비례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다만 얘만 여기 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직접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율을 결정하는데 배부율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생산량으로 나눠주잖아. 생산량.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생산량이 이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변동 판관비.
이거 뭐예요? 당연히 판매량이죠. 판매량에 의해서. 근데 자, 변동원가 계산에 와서 봤더니만 요거 전부 다 뭐예요?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죠. 전부 다. 변동원가 계산에 변동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뭐예요? 판매량에다 곱하는 거죠. 판매량 곱해가지고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고정원가는 어차피 판매량이라든지 생산량 상관없으니까 여기 고정판관비, 여기 고정 제조간접원가 이거는 판매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함수이고 여기 초변동원가 계산해 보면 자, 요거 직접 재료원가에 여기 요거 매출원가라고 했는데 요거 뭐예요?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니까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곱할 거라고요.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 비용 중에서 직접 노무원가 이거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요거 여러분 생산량이잖아요. 이게 생산량. 자, 여러분 비용화되는 항목들은 다 똑같은데 위에서 빼느냐 밑에서 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 지금 초변동원가 계산에서 운영 비용으로 빼준다는 것은 단기에 발생한 걸 다 빼주는 거거든요. 단기에 발생한 걸 다 빼준다는 것은 직접 노무원가 단기에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다 빼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산량의 함수라고요.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원가 이거 뭐예요? 이거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원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변동판관비 얘는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많이 실수하시잖아요. 위에서 생산량 가다가 이거 생산량으로 둔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판매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생산을 10,000개 했든 20,000개 했든 그거와 판관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 판관비는 판매량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고정 판관비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결론이 이거라고요. 전부원가 계산은요. 이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이 뭐의 함수냐면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여기 판매량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영향받는데 이 고정제조간접원가 부분이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결국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은 생산량과 판매량 두 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변동원가 계산은 아무리 봐도 다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은 뭐예요? 함수인데 뭐냐면 그냥 판매량의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변동원가 계산은 보면 자, 판매량, 생산량에 의해서 다 변동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전부원가 계산에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익을 늘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고정원가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익을.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도 우리가 생산량, 초변동원가 계산도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은 받아.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고요? 방향은. 자, 방향을 보면 자, 여기 아까 전에 봤잖아요. 자, 고정 제조간접원가 아까 전에 봤더니만 우리가 배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고정 제조간접원가 액을 뭐예요? 생산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배분율이 떨어지는 건 맞아. 떨어지는 건 맞는데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 배분율은 떨어져요. 배분율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기말 재고가 그만큼 늘어나. 여기는 기말 재고가 나타나지도 않죠.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안 나타나는데 여기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말 재고가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생산량을 늘리면 판매량은 픽스돼 있다고 봐. 그러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기말 재고가 증가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기말 재고가 증가하는 금액만큼 매출원가가 줄어든다고.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자,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기말 재고가 우리가 증가하게 될 테고요. 기말 재고 가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우리가 떨어질 테고 그러면 뭐예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의 함수인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말재고가 늘어나서 매출 원가가 떨어지고 우리가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은요.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전부 다 그냥 단기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해 버려. 그렇죠? 기말 재고로 가는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는 그냥 판매량 함수고 여기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관점 원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단기에 직접 노무 원가랑 변동 제조 관점 원가 발생한 금액 자체를 전부 다 그냥 기간 비용으로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 뭐예요? 이거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간접원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노무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간접원가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는 변동원가잖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변동가공원가라고 하죠.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간접원가 합쳐서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는데 요 변동가공원가를 단기에 발생한 거 금액 전체를 다 비용 처리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기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해서 뭐예요? 이익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결국 결론은 뭐예요?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에 의한 함수고 생산량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서 이익이 변동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말 재고 금액이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점원가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 매출 원가가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초변동원가 계산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기에 기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거죠. 자, 문제로 풀어봐야지 이게 사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46페이지 보면 죄송한데요. 그 146페이지 맨 이제 첫 번째 그 표 위에 기초 제품이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기초 재고라고 표현하지 맞겠네요. 기초 재고. 제가 좀 자, 그거 읽어보면 본 김에 자, 기초 재고의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 및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율이 단기와 같을 경우 그러니까 기초 재고랑 단기에 발생한 원가의 배부율이 단기와 똑같을 경우 가지고 있는 변동 가공 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 단기, 정기가 똑같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세요. 상황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면요. 재고 자산이 전혀 변하지 않죠? 재고 자산이 불변이야. 자, 재고 자산이 불변이면 여러분 뭐 오른쪽 끝에 가보세요. 영업이익이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다 똑같아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똑같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요. 재고 자산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아까 전에 봤죠.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왜?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변동 원가 계산과 초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그리고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변동 가공 원가만큼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이 초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작은 이 상황은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예요. 이익이. 근데 이게 항상 일정 이렇게 유지되는 것 이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재고 속에 있는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랑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율이 단기와 같을 경우에만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3번에 있는 그 변동 원가 계산 및 초변동 원가의 장단점은 약술형으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약술형으로 자주 나오죠. 자, 변동 원가 계산의 장점 뭐예요? 자, CVP 분석에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죠. 우리 CVP 분석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 특정 기간의 이익이 재고 자산 수량 변동에 의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조작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본 거. 자, 부문별, 제품별 의사결정 문제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원가 통제와 성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고요. 단점 보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원가에 제외돼서 가격 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특히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식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낮게 설정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분류에 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무조건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근데 현실에 보면 실무에 보면 주 두 개의 그 변동원가랑 고정원가의 중간 지점쯤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단칼에 자르듯이 한쪽으로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죠. 근데 초변동원가 계산 보면 장점이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죠.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판매될 것만큼만 딱 생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익이 떨어지니까 경영자가 성과평가에서 안 좋은 성과평가를 받게 될 테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요.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직접 재료 원가만 우리가 변동 원가로 바라보고 나머지는 마치 다 고정 원가처럼 그냥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다 빼주거든요. 근데 재료 원가가 변동 원가라는 것은 확실한 거야. 재료 원가는 당연히 변동 원가죠. 재료 원가가 고정 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항목들에서 변동 원가랑 고정 원가의 구분이 애매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애매한 거 우리가 따져서 제품 원가로 놓고 기간 비용 처리고 이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마치 고정원가처럼 단기 발생한 금액 전체를 다 빼주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재료원가는 확실하게 변동원가고 나머지는 마치 고정원가처럼 생각하고 그냥 빼주잖아요. 다 빼주잖아. 그렇죠? 자, 전부 변동 초변동원가 계산에 단점을 다 안 읽었네. 단점 보면 자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항목들이 가격 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비용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마치 변동 원가 계산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간과하면 우리가 가격 결정할 때도 좀 문제점이 있고 장기적인 상황에서 간과될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것 똑같은 거고, 자 재고를 최소화하다 보면 영업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최대한 재고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요. 경영자가. 그러니까 재고를 최소화할 텐데 갑자기 특별 주문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처 말고 외부에 판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확보해낸 재고가 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기회를 그럴 때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조정. 자, 이거 한 번에 그냥 외우는 거죠. 초변동부터 시작해서. 자,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가는 거잖아. 그때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가려면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빼주고요.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더해주면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죠.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치고 있어. 제품의 원가로 치고 있다 보니까 기말 재고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기말 재고만 생각해 보면 변동 원가 계산에서 보다 기말 재고 속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 뭐예요? 기말 재고가 더 과대돼 있을 거예요. 변동보다 전부가. 그러니까 그만큼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바라보면 기말 재고가 더 커져 있으니까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만큼 더 커져 있으니까 변동보다 그 금액만큼 이익이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큰 거죠. 큰 거예요. 그리고 기초재고는 반대 효과를 발휘하잖아. 기초재고는 전기에 사용되었었던 고정 제조 간접 원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넘어와서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돼버려요. 매출 원가가 돼버리니까 그만큼 더 비용 처리가 많이 된다고요. 전부 원가 계산에서.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보다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바라보면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은 우리가 더 적은 이익이 발생하겠죠. 더 적은 이익.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갈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보면 뭐예요? 기초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 노무 원가랑 뭐예요?
변동 제조간접원가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변동 가공원가만큼은 우리가 차감해주고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변동 가공원가만큼은 더해주면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차이를 조정해 주려면 여기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기초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가공원가 한 번에 빼주고, 그렇죠? 기말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랑 우리가 변동가공원가를 한 번에 더해주면 그냥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시작해서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1차 강의를 한다고 하면 더 훨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유해생이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론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문제 1번을 딱 하나만 풀어볼게요. 문제 1번만 풀어보고 갑시다. 그러면 사실은 요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계산은 이해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할 때 항상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만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도 이해를 할 테니까요. 1번 문제만 하나만 이제 풀어볼게요. 전형적인 거니까요. 자,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해가지고 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해서 작성한 3년간의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대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인데 매출액이 70만 4천 원, 52만 8천 원, 70만 4천 원 이렇게 있어요. 자, 매출원가가 쭉 있어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생산한 것이 52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초재고와 단기 생산 합쳐가지고 판매 가능이 52만 원이고 기말 재고가 0, 그렇죠? 매출 총이익 나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죠. 그리고 자 기타 자료 보니까 원가 자료로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3원씩 발생한대요.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40만 원, 고정 판관비는 10만 원 발생한대요. 자, 3년 동안에 생산량 및 판매량 1차, 2차, 3차년도에서 생산량, 판매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를 기초, 생산, 판매, 기말 재고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냥 이렇게 1차, 2차년도, 3차년도인데요. 자, 기초 단기에 생산한 거 물량 흐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판매 그리고 기말 재고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1차년도에는 당연히 기초재고가 없었겠죠. 생산을 4만 개 했어요. 그리고 판매를 4만 개 했습니다. 그러면 기말재고 당연히 없을 테고요. 2차년도에 가니까 5만 개 생산해서 3만 개 판매했어요. 그러면 기초는 없고요. 기말은 당연히 2만 개의 재고가 남아있을 테고 이 재고가 3차년도로 그대로 올라가서 기초재고가 2만 개 될 테고요. 그리고 생산을 2만 개에서 4만 개 판매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말 재고가 없겠죠.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물음 1번이 지금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로 이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볼게요. 천천히. 자, 물음 1번. 자, 변동 원가 계산 손익계산서 아까 그려봤잖아요. 일단 매출액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X1년, X2년, 그리고 X1, X2가 아니네. 1차연도, 2차연도, 그리고 3차연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매출액은요. 매출액은 지금 요 1차 연도에는 우리가 4만 개를 팔았고요. 2차 연도에는 3만 개. 그리고 3차 연도에도 4만 개를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 매출액은 70만 4천 원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70만 4천 원. 여러분 변동원가든 전부원가든 매출액이 이제 변할 필요는 없죠. 전혀 그럴 리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매출액은. 자, 70만 4천 원. 여기서 못 빼줘요. 우리 변동원가 계산이니까 자 변동원가를 빼준다고요. 자, 변동원가 빼주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빼주죠. 변동 매출원가를 빼주고요. 변동 판관비를 빼줍니다. 근데 우리가 변동 매출원가는 문제에서 보니까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가 3원이라고 했거든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벌써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합친 게 3원이란 얘기예요. 여기 고정 제조간접원가 빠져 있는데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우리
변동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만 원 그냥 그쵸? 3 곱하기 4 12만 원. 그리고 3 곱하기 3 해서 여기 9만 원 그냥 그쵸? 그리고 3 곱하기 4 해서 여기 12만 원이 변동 매출원가야. 그 다음에 변동 판관비는요. 문제에서 보면요. 전부 원가 계산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판매 관리비가 1차 연도에 18만 원, 2차 연도에 16만 원, 그리고 3차 연도에 18만 원 발생했는데 우리 이 문제 변동 판관비 단위당 얼마인지 이거 계산해서 풀면 더 귀찮아요. 그냥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고정 판관비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우리 판관비액에서 우리가 10만 원씩 빼가지고 나머지가 바로 다 변동 판관비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8만 원, 6만 원, 8만 원이에요.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빼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원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공원이익 계산해 보면 여기는 50만 4천 원. 여기는 우리가 37만 8천 원. 자, 여기는 계산하면 50만 4천 원이에요. 자, 공원이익에서 이제 못 빼주면 되는 거예요. 고정원가 한 번에 빼주면 되는 거죠. 고정원가가 고정 제조관점원가가 40만 원, 고정 판관비가 1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합쳐서 한 번에 빼버려요. 예.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아. 50만 원 그냥 한 번에 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천 원, 여기는 12만 2천 원 마이너스 손실. 여기는 우리가 4천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놓고 봤더니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요. 1차 년도와 지금 3차 년도가 1차 년도랑 3차 년도를 한번 보면요. 판매량이 4만 개로 동일해요. 4만 개로 동일한데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보면 그 영업이익이 1차 년도는 4천 원이고 3차 년도는 15만 6천 원으로 마이너스요. 손실이었어. 그런데 변동원가 계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1차 년도에도 영업이익이 4천 원, 3차 년도에도 영업이익이 4천 원. 그 이유는 뭐예요? 판매량이 1차 년도도 4만 개, 3차 년도도 4만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무조건 변동원가 계산의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업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판매량일 때는 영업이익이 당연히 4,000원, 4,000원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1번 문제는. 자, 여러분. 이제 물음 2하고 물음 3이 약간 이제 어렵게 낸 건데 여러분 물음 3을 먼저 볼 거예요. 물음 3 한번 볼게요. 물음 3 보면요. 자,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1차 년도와 3차 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록 동일한 수량을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고 있대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자, 1차 년도랑 3차 년도 보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지금 이건 변동원가니까 교재에 있는 걸 보면 1차 년도는 영업이익이 4천 원이고 3차 년도는 영업 손실로 15만 6천 원이 나왔다고요. 자, 그 이유 물음 3번에서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자, 그 이유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우리가 배부액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우리 40만 원이야. 고정 제조 간접원가 항상 40만 원인데 1차 년도에는 전부 원가 계산에서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이 얼마가 됐겠어요? 자, 4만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4만 개로 나누고 그러면 여기는 10원이 될 테고. 그렇죠? 여기 5만 개로 나눠 보세요. 생산량. 그러면 여기는 2차 년도에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 8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생산을 2만 개 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을 2만 개로 나눴을 테니까 여기는 배부율이 20원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기초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기초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없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기초 재고가 없어. 자, 여기는 지금 기초 재고가 2만 개 있는데 이 2만 개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얼마예요? 자, 요 8원이 온 거죠. 2차 년도에 기말 재고가 2만 개 있었어요.
요거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단위당 8원씩 배부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16만 원일 거예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보면 요거는 생산량을 바라보고 쓰는 거잖아. 그러면 4만 개 곱하기 1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5만 개 곱하기 8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40만 원이지. 그리고 지금 2만 개 곱하기 20이니까 여기 40만 원이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속에. 자, 기말 재고 속에 있는 거 볼게요. 기말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보니까 여기 기말 재고 없어요. 여기는 기말 재고가 2만 개가 있죠. 요거 8원씩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배부받았어요. 16만 원.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기말 재고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죠. 그러면 매출 원가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한번 보자고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보면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니까 매출 원가화된 고정 제조 관자 원가 여기 40만 원. 여기는 없고 40만 원 더한 다음에 16만 원 빼줘야 되죠. 기말 재고에 벌써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16만 원이나 들어가 버렸어. 빼주면 여기는 24만 원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 3천년도 보면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0만 원 빼기 기말 재고인데 기말 재고 속에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없어요. 기말 재고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56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자, 결국은 당해년도에 고정 제조 관자 원가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비용화되는 금액은 뭐예요? 요 매출 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만큼만 비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년도에는 40만 원이 비용화됐는데 3차 년도에는 뭐예요? 3차 년도 보니까 여기 요것만 비용화되는 거잖아. 요것만. 그렇죠? 요것만 비용화되는 거라고. 근데 3차 년도 보니까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관자 원가는 40만 원이지만 56만 원이 우리가 비용 처리된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요 16만 원이 원래 2차 년도에 발생했었던 거야. 그래서 2차 년도에 비용 처리됐어야 되는데 기말 재고란 이름으로 해서 단기의 기초 재고로 해서 넘어왔어. 기초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는 당연히 단기에 전부 다 비용화된다고. 그래서 요 두 개가 비용화되다 보니까 56만 원이 비용화된 거죠. 그래서 물음 3번은 비용 차이 왜 이렇게 똑같은 판매량인데도 불구하고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익 차이가 발생했느냐는 사실 요 부분을 1차 년도랑 이렇게 3차 년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약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똑같은 4만 개를 판매했지만 2차 년도에 발생한 고정 제조 관자 원가 중 기말 재고에 포함되어 있던 16만 원이 단기에 비용 처리되어서 매출 원가란 이름으로 비용 처리되어서 56만 원, 16만 원 더 비용 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작게 계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음 3번은 1차 년도와 3차 년도를 비교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1차 년도의 영업이익 4천 원과 3차 년도의 영업이익 손실 15만 6천 원. 이거 정확하게 차익이 얼마예요? 16만 원이잖아요. 그 16만 원이 벌써 여기 40만 원과 56만 원의 차이인 거죠.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기말 재고 아니죠.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자 원가로도 바라볼 수 있고 매출 원가, 즉 비용화된 금액의 차이죠. 정확하게 16만 원. 근데 물음 3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 근거와 수치를 이제 보여주면서 숫자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음 3번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음 2번을 가보세요. 물음 2번은 1차 년도와 2차 년도의 손익계산서 보면 판매량이 2차 년도가 3만 개로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1차 년도의 순이익보다 오히려 더 크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 수치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 아까 전에 물음 3번은 판매량이 1차 년도와 3차 년도가 같으니까 얘들의 이익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말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또는 매출 원가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자 원가로 그 수치를 정확하게 16만 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차년도와 2차년도는 판매량 자체가 다릅니다. 판매량 자체가 다르니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원가들, 변동 제조 원가라든지 변동 우리가 판관비도 다 변동하거든요. 그 수치도 다 변동해.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보세요. 그냥 답을 보면 오른쪽에 그 답 보고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자, 뭔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가지고 설명하기 좀 그렇다고. 왜냐하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비용화된. 근데 그 금액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자, 1차년도와 2차년도 비교하니까 매출액이 1차년도에는 70만 4천 원이었는데 2차년도에 52만 8천 원으로 우리가 감소했어요. 이거 얼마큼 감소한 겁니까? 판매량이 1차년도에 4만 개였다가 2차년도에 3만 개로 25% 감소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매출액은 25% 감소한다고요. 이렇게 적고. 그리고 변동 제조원가 보세요. 변동 제조원가가 단위당 3원씩 발생하니까 1차년도에는 3원 곱하기 4만 원에서 12만 원이었는데 2차년도에는 3원 곱하기 3만 원에서 9만 개로 감소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25%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량의 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5% 동일하게 감소한다고요. 그런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보니까 1차년도에 40만 원이 비용 처리됐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2차년도에는 24만 원이 비용 처리되죠. 매출 원가에. 24만 원. 그 이유 뭐예요? 기말 재고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6만 원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24만 원만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16만 원은 기말 재고에 숨어 있으니까 이만큼이 비용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은 보세요. 4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매출 원가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감소했는데 그 금액은 16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얼마큼 감소했어요? 4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4만 개에서 3만 개로 25% 감소했는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비용 처리되는 비율은 40%로 크게 감소했죠. 훨씬 크게 감소했어요. 나머지 변동 판관비도 당연히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정확하게 25%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고정 판관비는 변동하지 않는 거죠. 변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수를 할 때 약간 이 부분이 이 무릎에 대해서는 약수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차년도보다 2차년도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25% 감소해서 정확하게 변동 제조원가라든지 변동 판관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매량 감소한 것만큼 매출액 감소한 것만큼 25%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뭐예요? 4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0% 크게 감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차년도에 2차년도가 영업이익이 더 오히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감소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약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무릎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만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릎 2번에 대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할까 이러다가 그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이익 차이 나는 것만큼을 우리가 수치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다른 것들도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자, 오늘 1번까지만 풀고요. 2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